지금부터 중학 역사 1 EBS 누련 역사 1 교재를 이용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이 되는데요. 자, 역사의 어원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이제 한자어에서 나온 거죠.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낼 역자죠. 그래서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고, 이 사는 이제 기록하는 사실, 뭐 사관 그러죠.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면은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시간의 흐름과 또 하나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 다음 서양에서는 이제 히스토리아에서 나온 것인데, 예, 바로 이것도 그 연구를 해서 얻은 지식이다. 그래서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인 과거를 어,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까지, 역사가까지 같이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임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이게 중요하고요. 결국 이것은 인류의 모든 물질 문명, 정신적 유산, 모든 발자취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전공을 이제 역사학을 하다 보면은 역사학하고 사회학이 좀 비슷해요. 사회도 인간의 모든 것을 연구를 하지만 이제 시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본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사회학이라든지 뭐 인류학 이런 것은 약간 멈춘 것이죠. 시간의 흐름을 약간 정지시켜 놓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말하는 것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온 모든 사실 그 자체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이고, 기록의 역사는 바로 역사가, 기록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최대한 이 사람이 객관적인 것을 투영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 그 사람의 가치 판단에 달려 있죠. 내가 어떠한 것을 연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것은 역사가 아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 역사를 강조한 두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역사로서 대표적인 사람은 랑케라는 독일 역사가가 있습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라, 이렇게 강조.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것을 강조했다. 자,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요즘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뭐 매체라는 데도 많이 이제 언급을 많이 해요. 다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뭐 전문적인 역사가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객관적인 자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하다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잘 기록이 돼 있으면 후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뭐 상상의 나래, 실화, 전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서 역사를 강조한 것은 E.H. 카라는 사람인데, 영국 역사가이죠. 역사란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간의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일면 어떻게 보면 좀 균형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사실 역사와 기록 역사, 이 둘 다를 중심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 역사가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좀 더 보자면은 이해치카는 그래도 이 둘 사이에 객관적과 주관적, 사실과 기록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는 기록의 역사에 그러한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유적, 유물, 기록 등이 있습니다. 유적은 과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진 않겠죠. 음, 옮길 수가 없다. 유물은 과거 사람들이 잠근 물건이다. 이거는 옮길 수가 있다. 예. 자, 유적이나 유물은 그 어떤 유형 무형의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객관성이 담보되는데 이제 기록이 중요하죠. 유물 중 책, 문서, 비석도 이제 이동이 안 되니까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뭐 일기, 편지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많이 좀 들어가겠죠. 이게 문자로 남긴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사와 역사 시대에 나누는 기준이 이제 기록 수단이 있느냐 없느냐. 유적이나 유물은 음, 물론 역사 시대도 존재했겠지만 그게 없어도 이제 가능하겠죠. 파악하는데. 근데 기록을 역사에서는 이제 역사 시대, 보통 문자가 나온 청동기 이후 시대 이때를 말하는데 예, 이것도 중요해요. 예, 가능한 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적 유물보다는 좀 덜 객관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대별 역사 연구 방법은 문자 기록이 없던 시대를 선사 시대, 문자를 기록하는 식을 역사 시대라고 그런다. 그래서 선사 시대는 유물 유적 등을 발굴해서 과학적으로 추정이죠.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시대는 이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기록문까지 있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학습의 목적을 보면요. 뭐 좋은 말은 다 써있네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 예, 현재 우리는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래를 또 어느 정도 바라볼 수가 있죠. 예, 또 과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과거는 반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적 업적은 계승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 형상, 역사적 사건의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와 의미를 파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를 연구할 때 이제 몇 세기 많이 그러죠. 이게 이제 세기라는 건 센츄리에서 나온 것인데 라틴어 센툼, 달러 보면 센트라는 게 있죠. 이게 100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100년을 주기로 이제 끊는 것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이제 오늘날은 21세기잖아요. 2000년은 빼고 2001년에서 2100년까지예요. 예. 뭐 그렇게 규정을 했다. 뭐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2000을 하면은 2000년에서 2100년이면 101년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슬람 서력 같은 게 헤즈라인데 622년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 뭐 마호메드라고도 하는데 무함마드가 원래 메카 이슬람교의 그 성지죠. 거기서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이주한 그 시대를 성스러운 도망이라는 그런 의미죠. 말한다.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BC와 AD를 많이 사용했죠. 이거는 그 종교적인 색채가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예, 예수님 탄생 이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뭐 불교를 믿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가 사망한 그걸 불멸 기원이라고 하는데, 뭐 불교는 이제 불멸적인 것이죠. 윤회 전생에 따라서. 그래서 사망한 해, 해탈한 그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대략 BC 6세기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아까 말한 여기 헤지라 성스러운 도망 622년. 그 다음에 단군 고조선과 관련돼서는 이제 동국통감에 나온 BC 뭐 이게 따져봐요. 이렇게 중국하고 비교해서 BC 2333년에 해당하는 요해를 이제 단기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 해방 이후에도 쭉 쓰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고 시대까지도.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적인 거. 그래서 BCE와 CE라는 걸 쓰는데 C라는 것은 common 공통이라는 뜻이고 L라는 이제 시대라는 뜻이죠. 공통의 시대 이전. 그 다음에 common
커먼 에러 시대, 공통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잘 쓰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뭐 주장만 할 뿐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말을 쓰시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인류가 남긴 물질문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건 사실이죠.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 되겠죠. 예, 역사. 모든 발자취. 그 다음에 뭐뭐의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 모든 그 자체를 말한다. 역사의 개념 두 가지. 사실. 그 다음에 역사가 해석이 필요한 기록.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고요. 이걸 강조한 사람은 랑케. 역사가는 사료 뭐뭇을 통해 검증된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한다. 사료가 이제 비판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건 뭐 조금 중학교 단계를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사료의 진위 여부 이게 이제 진짜냐 가짜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또 다른 걸 통해서 또 비판을 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이제 뭐 시대가 그 시대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데 그 시대에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진다. 뭐 이런 것 등 이런 걸 검증을 해봐야 돼요. 또 사료 비판을 위해서 그것도 기록한 역사가 그 사람도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비판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역사가 사료 그 사람 두 사람을 다 비판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뭇은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 이렇게 말하면 역사사자에다가 재료 료자 유물 유적 흔적 등을 말한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말에 영표하시오. 크고 무거워서 옮길 수 없는 사료는 유적이라고 그랬죠. 문자 기록이 없던 시기는 선사시대 주로 유물유적으로 많이 하고 청동기 시대 이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석기시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록으로서 역사는 기록자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이 반영됐으면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다. 2000년부터 2099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연대를 표기할 때 석가모니, 창시자 석가모니가 죽은 그 해를 기준으로 삼는다. 불멸기원 약 BC 6세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줄친 부분을 옳게 글 쓰는 것은 사실로서 역사가는 기록자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아니죠.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이건 안 되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고요. 역사 비평은 사료가 전한 사실이 어느 정도로 믿을 만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자, 역사 비평이라는 것은 사료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비평이 아니라 이것은 사료 비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역사 비평은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긴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록한 그 역사가라든지 그거를 비판하는 것이죠. 다음 과거 사람들의 흔적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농간으로서 역사적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예. 자, 과거 사람들의 흔적을 논리적 체계로 이용해서 역사적 인지력. 예. 자, 이
부분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어, 역사적 인지력이 아니라 역사적 예, 사고력이 되겠죠. 뭐 이거는 조금 뭐 국어 같은 문제네요. 예. 인지라는 거는 이제 알고 깨닫는 것이 되겠고요. 예, 이것은 이제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원지천으로 계산하는 서력기원. 서력기원은 이제 BC AD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서기 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기라고 그러죠. 단군이 고조선을 어, 건국한. 그 다음에 선사시대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유물유적뿐만 아니라 기록물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이건 선사가 아니라 기록물이 나온 것은 역사 시대가 되죠. 예. 다음 내용에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역사 수술에는 역사가의 관점 해석이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을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역사가 자체가 그 시대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금 시대 사는 사람하고 뭐 옛날에 그 해방 이후에 좌우의 대립 그 시대는 이해가 안 가죠. 예. 지금이야 이제 뭐 좌우가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뭐 정권을 잡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빨갱이다 뭐 이거는 부르주아다 뭐 서로 죽이고 뭐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사료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물로 유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유물 유적 다 해당이 됐죠.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예. 아까 인지력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사실로서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 그 자체로 그거는 살아 일어난 일은 바뀔 수가 없죠. 이건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사료가 전하는 사실이 어느 만은 좀 더 믿을 만한지 검토하는 것을 사료 비판이라고 하죠. 역사 비평이 아니라. 예. 다음 사료 중 유적은 적, 유물은 물이라고 쓰시오.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건 유적. 고려 정자 이동할 수 있죠. 유물 로제 타석. 이거 정도는 이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제 고대 이집트의 선상 문자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딱 봐도 그 현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좀 박물관 같은데 소장되어 있는 것이 주변 배경으로 보이죠. 자,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집도 이거 옮길 수가 없죠. 이건 유적이 되겠다. 예. 다음 좀 발전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미추진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오차는 것은 역사라는 말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사실 역사, 다른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 기억, 사실 역사, 객관적인 거죠. 일어난 모든 사실 그 자체 맞죠? 기록, 역사가의 기록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다. 역사가에 선택된 기록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역사를 학습한다는 것은 기억뿐만 아니라 니은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2번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뭐뭐란 역사 연구에 필요한 유물, 유적 등 과거 사람들이 남긴 모든 흔적을 어, 뜻한다. 예. 흔적 이것은 사료가 되겠죠. 예. 역사 연구에 필요한 모든 흔적. 따라서 역사가는 사료를 검증하여 이것을 우리는 사료 비판이라고 했죠. 잘못 조작된 내용을 엄격하게 가려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학습의 목적. 자, 아우슈비츠 수병소는 나치 정권이 유태인을 대량학살한 것이다.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기록인데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의 방해, 과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발전된 미래를 이제 기대하고 나아가야겠죠. 여기서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역사 자료를 논리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반성하는 거. 잘못된 거는 예, 반성을 해야 되겠죠. 예,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4번 유적에 해당하는 사료. 이동 안 되는 거. 만리장성,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의 고대 잉카 문명. 예, 그래서 디귿 리을이 되겠고요. 5번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뭐뭐 때문에 역사가 해석에 따라 역사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의견이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고자 해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사료에 대한 검증 없이 역사를 서술할 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가 어떤 것을 역사가가 기록할 것인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 능력, 역량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주관성이 달릴 수밖에 없죠. 예. 사료에 대해서 검증 없이 역사 서술하면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고, 과거에 일어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인데 모든 사실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합니까? 의미 없는 예? 뭐 세종대왕 아침 식사가 뭐였느냐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다 할 수는 없다. 역사가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선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록으로서 역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있는 그대로. 자,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다. 맞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사실은 평가, 가치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김유신은 지혜와 용광이 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사나운. 자, 여기서 가치 판단이 들어가죠. 예, 아니죠. 수양제는 무리한 토목 건축과 대외 연정으로 재정을 낭비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다. 뭐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지금 서로 짝짓는 문제니까 벌써 나왔으니까 뭐 기억니은 디귿 뭐 리을 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았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토목 건축을 한 것과 대외 연정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생각에는 이제 무리하다고 보긴 해요, 서술이. 예. 그리고 그 대외 연정도 무리했느냐? 뭐 예를 들면 고구려 정복과 공격한 것은 무리한 거는 맞죠. 예. 재정을 낭비했다. 자, 뭐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 수양제 이후에 뭐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좀 부합되는 듯하지만 이제 무리한, 뭐 위태롭게 했다 이런 것은 평가가 들어간 것이 가치 판단.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역사 약점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의 상황을 잘 알아 심리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값들하는 거 다 빼고, 과거의 경험부터 삶의 지혜와 교훈을, 이거 아주 좋은 내용이죠. 값 들어가는 거 빼고 을 들어간 거 찾으면, 자, 을병이냐 을정이냐, 병을 보면 나오겠네요. 우리가 남들보다 항상 앞서고 위대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도 건방진 내용이죠. 그래서 을정이 되겠습니다. 연대의 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서력 기호는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서기 기원전 그 자체가, 예. 이슬람 그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아니고요. 이슬람령은 헤지라가 발생한 해 622년 서기, 성스러운 도망 메카에서 메디나, 불면은 석가모니가 사망한 해 약 BC 6세기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군기원은 고조선 건국 단기라고 그러죠. 2003.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최근 종교적 성격을 없애고 종교적 변형에서 BC와 AD가 이게 서력 기원이죠. 이게 아니라 커먼 에러, 공통의 시대 BCE, before common error와 공통의 시대 CE로 쓴다.
9번. 자, 서술형이네요. 다음 빈칸에 관련된 내용은 문장을 하세요. 사실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만들어진 유물 자체를 뜻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기록으로서 역사는, 자,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기록을 하는 역사가가 있고, 이 사람이 어, 자신이 쓸 역사의 주제와 그 사료를 취사 사료를 취하고 선택을 해요. 어떤 주제를 쓸 것인지. 예. 근데 최대한 역사가는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역사가는 그 시대의 영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학습적 능력, 예? 뭐 많이 전문적으로 배웠다든지, 아니 뭐 일반 사람들도 역사 얼마든지 하죠. 요즘 뭐 유튜버들 보면 많이 있고, 그 사람의 그러한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이 E.H. 카의 역사에 대한 정의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사실이 있고 현재는 역사가가 있죠. 이 사람이 현재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죠. 예. 아, 아. 그래서 그렇지만 역사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에는 당연히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상호 관계이자 대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라. 뭐 이렇게 경의를 내렸습니다. 자, 마지막 2번.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학습의 목적을 쓰고 유사한 사례 한 가지를 300자 내로 논술하죠. 슈터폴스타인. 슈터폴스는 독일어로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독일 정부의 희생당한 유대인을 잊지 않게 그들의 사망 연도와 이름 등을 새긴 돌을 곳곳에 두었다. 예. 자,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이게 분명히 그 잘못된 행위죠. 그래서 역사를 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 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더 나은 미래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예. 역사를 단순히 뭐 그냥 있는 사실 배워서 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류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뭐 유라와 유사한 사례, 뭐 보통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세월호라든지 뭐 참사, 뭐 이태원 참사, 뭐 그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이름 다 써놓고 이렇게 뭐 리본도 달고 뭐 그랬죠. 예,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